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정의 무대라는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된 우정의 무대는 뽀빠이 이상용 씨가 대한민국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군대 소개와 군장병들 장기자랑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순서 중에 한 장병의 어머니를 특별히 초대해서 만나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 초대된 어머니가 무대 뒤에 목소리를 들려주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라고 외치며 무대로 올라온 군인이 엄마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처럼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리 늠름한 군인이어도 나이를 먹어도 엄마,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되돌아갈 품, 따뜻한 안식처,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나 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엄마,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가슴에 안아줄 수 없어서 하나님 대신 세상에 보낸 천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어머니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평균 나이 70세인 어머니들로 구성된 소망 중창단의 찬양으로 이 세상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 중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지난 2021년 9월 5명의 봉사자들이 중심이 돼 발족한 공동체입니다. 이젠 14명이 단원으로 성장해 소망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축가를 부르는 등 틀을 갖췄습니다. 중창단은 회원들 가운데 생신 등 경사가 있을 때도 참석, 회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
장례식에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나 찬송가를 불러 사별의 아픔과 슬픔을 달래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인 신혜원 박사는 음악에 대한 기억은 우리 뇌의 특정 장소에 저장되는데 알츠하이머로 치매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음악의 힐링 파워를 설명했습니다. 소망 중창 단원들의 소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봉사자 이은경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소망 소사이어티 유튜브를 보고 감동을 받아 소망 소사이어티 오피스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소망 소사이어티 유튜브의 사별 가족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평생회원에 가입하고 유분자 이사장님의 권유로 소망 중창단 단원이 되었습니다. 중창단 단원들의 사별 가족이 많아 서로 의지가 됩니다. 봉사의 기쁨을 알게 해준 소망 소사이어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봉사자 이은덕입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 힘들어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해 있을 때 먼저 소망 회원으로 섬기고 있던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로 12년 동안 소리가 나오지 않아 교회에 성가대조차 하지 못했는데 마침 중창단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망 주제곡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에 중창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중창단에서 연습할 때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고 이 같은 계기를 준 소망 소사이어티에 늘 감사하며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자 김명희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소망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의 권유로 소망을 방문하게 되었고 평생 회원에 가입하고 소망 중창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봉사하고 또한 후원하고 있는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조가를 불러드려 유가족을 위로해 드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저 자신도 되게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소망의 가족이 되어서 소망의 모터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일원이 된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봉사자 강혜옥입니다. 2013년 3월 소망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소망에 오게 되었지요. 소망 중창단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중창단은 우선 같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처한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서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소망은 저에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소망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때마침 조가를 연습하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뵈면서 감동의 시간을 가졌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 중창단 단장 이데보라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유분자 이사장님의 신문 칼럼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아 은퇴 이후의 나의 일상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이 어언 12년이 넘었네요. 그러던 중 찬양을 좋아하는 선후배 봉사자 5분과 함께 2021년 9월 의기투합해서 소망 중창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는 화요일은 가장 설레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세미나와 각종 행사 등에 초청되어 찬양도 하고 축가도 부르며 특히 장례식에는
고인이 즐겨 부르시던 곡을 조가로 유족들을 위로하며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에서의 섬김의 기쁨은 저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남은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행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단원 모두가 가족처럼 화목하고 한마음 되어 봉사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건강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중단을 매주 가르쳐 주시는 훌륭하신 김선봉 선생님과 제갈소망 선생님을 생각하면 정말 복도 많은 감사가 많은 우리 중창단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이 특별한 날,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인데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와 거주하는 한인들의 상당수가 가족 중 일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모와 자녀가 뜻하지 않게 먼 거리를 두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에 한 번씩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의 건강 확인은 통화 중 안부를 묻고 짤막하게 부모의 답을 듣는 것만으로 국한되게 됩니다. 이조차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잘 지낸다, 건강하다고만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장유영 교수는 부모와 자녀들이 점차 만나기 어려운 시대, 영상통화만으로 부모들의 건강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에 소개했습니다. 처음 공개했을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였기에 한국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나 한국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교수는 영상통화 중 5가지만 주의 깊게 살펴도 부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유영 교수가 제시한 영상통화로 직접 확인하는 부모님 건강 체크리스트는 1. 자녀에게 영상통화를 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2. 화면이 자주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기. 3. 얼굴살이 전보다 빠졌는지 확인하기. 4. 식사 때 사례가 들지 않는지 확인하기. 5.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 감싸보도록 하기 등입니다. 장유영 교수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단순히 스마트폰 조작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통화 조작법을 여러 번 알려줘도 걸고 받는 법을 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면서 최근 휴대폰 조작법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시니어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라면 집중력과 이해력 저하 등 인지기능과 시력이나 청력의 감퇴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가 두드러진다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고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의 영상통화 중 화면이 자주 흔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다 보면 화면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가 길어질 경우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이 같은 형상만으로 근력 저하나 의도치 않게 떨리는 진전증, 몸이 떨리는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자체 무게만으로 떨림을 직접 유발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행동이 느려지고 중심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수전증이 아니라 파킨슨병에 의한 초기 증상으로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파킨슨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잘하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빨리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얼굴살이 전보다 빠졌는지 확인하기입니다. 장유영 교수는 평소 영양 섭취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니어들이 갑자기 볼살, 턱, 근육 등이 줄어들어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데 이 경우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식사 때 사례가 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삼킴장애가 동반되는 일이 많으므로 식사나 약을 먹을 때 사례가 들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치아 상태, 소화불량 등으로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면 단백질이 함유된 음료나 파우더를 곁들여 식사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고, 만성적인 사례는 병변의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장일영 교수는 다섯 번째로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 감싸보도록 하기를 시켜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몸의 근육량은 종아리 둘레에 비례하는 경향이 크고, 근감소증 환자의 80%는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라는 연구가 나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부모가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큰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위를 감싸 여유롭게 감싸진다면 근감소증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만 보고 추정하면 근감소증이 6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두둥실 도리둥실 배 떠나간다 물 맑은 봄바다에 배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물 맑은 봄바다에 배 떠나간다 그대는 달맞으러 가는데 너 그 아는 너를 쳐라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물 맑은 봄바다에 배 떠나간다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404의 노래라는 가곡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이고 제목은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요입니다. 인생을 당당하게 살려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해서 일을 망쳐놓아도 그 뒷바라지를 해줄 어떤 큰 손, 이것이 믿는 구석입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누군가가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1970년대 중반입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저와 거의 같은 군번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쫄병 시절에 저는 항상 물 빠진 작업복 입고 통일화 신고 다녔는데 그 친구는 항상 깨끗한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군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 중대 내무반에서 빠따 맞아가면서 빌빌 길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휘부가 있는 투스타가 있는 집무실 옆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고관들을 맞이하는 그런 고상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매일 빡빡 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처럼 고상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외삼촌이 당시 중정의 높은 집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중정이라고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 부대 안에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 친구의 경우는 외삼촌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무언가를 의지하는 믿는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친인척의 권력을 믿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모의 재력을 믿기도 하죠. 어떤 이는 인맥이나 출신 배경을 믿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스펙이나 학벌을 믿기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믿는 구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변적이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맥이나 재력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우리 곁을 떠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믿던 것들은 내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 무슨 일을 당해도 내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D.L. 무디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삼고 사는 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9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9남매를 키우셨는데요. 그러니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가지고 있는 공식 학력, 이 formal education은 5학년까지입니다. 즉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7살 때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구두 수선공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좋은 선데스쿨 티처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이벤젤리스트가 됐죠. 이런 무디니까 내설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의 배경 없습니다. 자신의 학벌 없습니다. 인맥도 없고 재력도 가지지 아니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믿는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디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채 평생 레이 패스터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서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해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1872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의 교회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와서 비웃음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교회당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그때 무드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무디를 가만히 보니까 불길에서 급히 빠져나오느라고 잠옷바람에 달랑 손에 성경책 한 권 들려 있었어요. 그때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교회를 지을 돈은 있어? 그때
그때 무디가 성경책을 가리키며 내 손에 현찰과 체크는 없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아니할 하나님의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금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자원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는 나중에 더 큰 교회당을 짓고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큰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도 남아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되었죠. 수많은 사역의 일매를 남기며 무디는 살아갔습니다. 무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믿을 대상은 누구였나요? 잿더미가 된 교회당을 바라보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될 때 무슨 일을 맞이해도 당황하지 않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나시안 어멘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풍수지탄, 중국 고전 한시회전에 나오는 시구입니다. 나무는 고유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따뜻한 말을 전하셨나요? 오늘뿐 아니라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